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이 빗썸의 그 주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린 게 있습니다. 그 빗썸의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지난 4월 달의 기사죠. 기사 내용을 보면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이라고 하는 분이 전 그 빗썸 홀딩스 이사회 의장인데 사기 혐의가 있다고 하여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정훈이라는 분이 2018년도에 그 빗썸을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암호화폐, 그 BXA 코인을 상장할 것처럼 홍보를 하여 사람들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받고 코인을 선판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상장을 하지 않은 혐의,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그 이정훈 씨를 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서 지금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본 기사인데요. 그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시사저널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빗썸 대주주는 왜 그 사이프러스 그 황금 여권을 찾아서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뭐 재미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이게,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씨가, 시사저널에서는 이정훈 씨를 빗썸의 대주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 코리아, 그리고 빗썸 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해외 국적 취득 시도 정황이 뭐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지중해 국가인 그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의 그 시민권, 다시 말해서 국적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했다 하면서 뭐 사실 뭐 이 기사 내용은 어떤 뉘앙스냐면 뭐 이렇게 해외 도피를 하려고 했다, 뭐 그런 뉘앙스가 기사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의 기사죠. 5월 25일 날 기사를 보면 뭐 비트코인이 이제 좀 그 급반등을 하면서 쭉 추락을 하다가 5월 25일 급반등을 하니까 관련 주들이 들썩이고 있다는데, 뭐 어떤 주들이 있나 보니까 뭐 우리기술 투자,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비덴트가 또 빗썸의 최대 주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비덴트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이죠. 또 위지트, 또 DSC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TS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창투사들, 상장된 창투사들, 이런 회사들이 뭐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뭐 관련주들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빗썸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실제 대주주라고 하는 그 이정훈 씨가 지금 검찰로 넘어가게 돼 있고, 뭐 무슨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국가로 도피를 하려고 했던, 거기에 뭐 해외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빗썸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비덴트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이 또 빗썸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빗썸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 뭐 1조다, 뭐 2조다, 3조다, 뭐 완전히 뭐 한 5천억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부터는 좀 비덴트에 얽힌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주관계부터, 지배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빗썸 코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 빗썸 코리아가 실제로 빗썸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빗썸 코리아입니다. 빗썸 코리아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이 빗썸 코리아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빗썸 홀딩스가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덴트가 한 10.3%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빗썸홀딩스가 74%, 빗썸홀딩스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데 비덴트가 한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빗썸홀딩스의 주주는 그러면 또 누구냐? 자, 이 빗썸홀딩스의 주주 명단에 비덴트가 또 나옵니다. 이 비덴트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4%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DAA 또 BTHMB 홀딩스 이런 회사 10% 이렇게 해서 34%를 비덴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덴트라고 하는 회사는 보니까 빗썸코리아의 주주 10% 주주이기도 하면서 빗썸코리아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또 34%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66%는 이런저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빗썸홀딩스가 빗썸코리아를 지배한다. 이 빗썸코리아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자, 이 둘의 지분 관계는 74%,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배 회사하고 여기는 종속 회사가 되는 거죠. 이 빗썸홀딩스는 단일 지분으로는 비덴트가 34%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타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나머지 한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다. 그런데 이 비덴트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은 빗썸코리아 빗썸코리아를 또 직접적으로 10%를 가지고 있다. 자,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A사가 B사 지분을 한 20%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A사하고 이 B사는 서로 관계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사는 B사에 대해서 어떤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A, B는 서로 관계 기업이 되고 B는 A의 관계 기업이 되고 A가 B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분법 회계를 하게 됩니다. 지분법 회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 B라는 회사가 1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다. 그러면 여기 20%의 지분율만큼을 요 A가 결산을 할 때 지분법 이익으로 2억 원을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A가 결산을 할 때 자기도 영업이익이 있을 것이고 영업 외에 손익이 있을 것인데 자, 관계 기업인 B가 1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네. 그러면 우리가 지분 20%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법 이익으로 여기다가 이익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관계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지분법 이익이 늘어나서 단기 순이익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매출보다도 단기 순이익이 큰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출보다도 단기 순이익이 클 수가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자, 매출액이 있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고 여기서 다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보다 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매출액에서 이것을 다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클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영업 외의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 외의 비용을 빼주고 또 지분법 손익까지 반영을 해서 그 결과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을 뽑아내기 때문에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영업 외의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난다든지 아니면 지분법 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버리면 경우에 따라서 이 최상위에 있는 매출액보다도 제일 하단에 있는 단기 순이익이 더 큰 숫자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비덴트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이 빗썸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부터 빨아들인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서 매출보다도 단기 순이익이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회사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비덴트는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한 10% 정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빗썸 홀딩스 지분은 34%를 가지고 있었는데 34%를 가지고 있는 빗썸 홀딩스를 관계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빗썸 코리아 지분은 10%밖에 안 되지만, 다시 말해서 20% 미만이기는 하지만 이 빗썸 코리아에 대해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분율이 20% 이하 미만이어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든지, 뭐 그 회사에 어떤 뭐 새로운 뭐 신기술을 제공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는 저 회사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 회사로부터 지분법을 인식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덴트는 두 회사 모두를 관계 기업으로 보고 지분법 회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 빗썸 코리아가 1274억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빗썸 홀딩스가 또 12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부터 다 지분율만큼에 해당하는 지분법 이익을 이렇게 땡겨오니까 2020년도 비덴트가 보면 매출액은 107억밖에 안 됩니다. 여기 또 영업 손실을 냈어요. 영업 손실 60억을 냈는데 지분법 이익으로 390억을 인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은 211억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매출액보다도 당기순이익이 2배 가까이 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로부터 지분법 이익을 엄청나게 땡겨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가 이게 지배기업이지 않습니까? 빗썸 코리아는 종속기업입니다. 빗썸 홀딩스가 빗썸 코리아 지분을 앞에서 본 바처럼 74%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는 한 회사처럼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빗썸 홀딩스는 빗썸 코리아를 땡겨와 가지고 한 회사처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빗썸 홀딩스는 지주회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빗썸 코리아의 실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빗썸 코리아의 실적을 두 회사를 한 회사처럼 합쳐버리면 빗썸 코리아의 실적이 곧 빗썸 홀딩스의 실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빗썸 코리아 매출이 2185억 원인데 빗썸 홀딩스의 매출은 2191억, 영업이익은 1492, 1403, 당기순이익은 1274, 1214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빗썸 코리아의 손익이 그대로 빗썸 홀딩스의 손익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10%만큼의 지분법을 인식을 하고 여기서도 한 34%만큼의 지분법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물론 뭐 딱 10%, 34% 그 지분율 그대로 계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분법 회계에서 조금 복잡한 또 다른 이제 과정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오늘 나가지는 않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2020년도 연간이고, 자, 빗썸 홀딩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2,703억 원이죠. 근데 사실은 빗썸 코리아,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빗썸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빗썸 코리아의 그 1분기 이익이 2,225억 원이고, 자, 이 두 회사가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로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연결 회계를 하니까
빗썸 코리아의 이익이나 이게 바로 빗썸 홀딩스의 이익이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2,200억, 2,700억 조금의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빗썸 홀딩스의 그 당분기 이익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빗썸 코리아의 이익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34% 지분, 여기 1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법 손익으로 그대로 땡겨오는 겁니다. 이것의 34%, 이것의 10%를 그대로 땡겨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비덴트의 매출액은 24억, 영업 손익은 적자입니다. 비덴트는 방송 장비업을 하는 회사인데 영업 손익은 뭐 거의 적자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지분법 손익으로 1,164억 원을 땡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은 973억이 되는 겁니다. 매출액은 불과 24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973억이나 나는 이유, 그 비밀이 바로 빗썸 홀딩스와 빗썸 코리아로부터 당겨오는 지분법 손익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상장기업 비덴트의 실적을 볼 때는 빗썸 홀딩스와 빗썸 코리아로부터 당겨오는 지분법 손익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한다. 이걸 잘 알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빗썸이 뭐 지금 언제 매각될지 누구한테 매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최하 아무리 못해도 1조 이상은 된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반등하면 뭐 몇 조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비덴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빗썸 홀딩스하고 빗썸 코리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매각하게 되면 그 뭐 매각 수혜를 뭐 볼 수도 있겠어. 근데 손익계산서에서도 벌써 이렇게 지분법 이익으로 큰 수혜를 보고 있는데 지분법 이익을 얼마나 땡겨오고 있는가 하는 것은 빗썸 홀딩스와 빗썸 코리아가 내는 실적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